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회원님께서 낙찰을 받은 농지연금용으로 활용하기 좋은 그런 농지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고, 처음 영상을 접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이런 농지를 매입을 감정가 대비해서 싸게 매입을 해야 농지연금에 신청할 수 있고, 적은 자기 자본으로도 연금 수령액은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농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내 농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부를 한다는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는 농지연금으로 월 300만 원 받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고, 실제로 저희 회원님들과 함께 농지를 같이 분석하고 임장도 같이 가고, 그다음에 농지를 받을 때까지 같이 함께 해가면서 중간중간에 있는 어려움들을 모두 다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지연금이 정답인 이유는 뭐냐면, 농지는 가장 안정적으로 우상향하는 자산입니다. 이거는 과거의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2년 정도 전에 이 자산의 가격이 급락했을 때 또 농지 가격은 한 4에서 5% 정도만 떨어졌고, 작년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그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안정적인 자산이고, 그다음에 농지연금이라는 확실한 추구가 있다라는 거고, 농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도 반값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 합쳐졌을 때 무자본으로 또는 자기 자본을 최소한으로 하면서 이론적으로는 월 200만 원도 60세부터 평생 동안 가능한 연금 제도입니다. 그래서 꼭 관심을 가져야 되고, 내가 자기 자본이 많이 부족한 상태라면은 훨씬 더 큰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 준비 없이 하면 안 되고요. 농지연금 제도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매입한 농지가 농지연금에 해당이 안 된다면 사실은 이거는 꽤나 큰 문제입니다. 제 주위에도 많이 유찰이 많이 될 수 있는, 예를 들면 맹지라든가 아무도 관심이 없는 곳에 위치한 농지를 매입을 해서, 그런 농지들은 굉장히 싸게 매입을 할 수가 있겠죠. 낙찰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농지를 이제 농지연금에 신청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농어촌공사에서는 신청이 안 된다고 하는, 왜냐하면 농사짓기가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죠.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농지연금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사전에 확인을 꼭 하고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토지나 경매에 대해서 기초 지식 알고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토지, 경매, 물건에 분석할 수 있어야 되고, 권리 분석, 그다음에 그 문제가 있을 경우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농지연금은 싸게 사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농지를 굳이 농지연금용으로 쌀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없더라도 싸게 사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유찰이 2번 이상 될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든 문제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문제를 찾아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이 농지연금으로 무자본으로 또는 자기 자본을 최소화하면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농업인이 되는 방법, 당연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 중에서 자기에게 맞는 방법을 택해서 우선은 농업인 경력을 쌓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농지를 매입하고 하는 거는 그 둘째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우선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농업인이 먼저 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기 때문에 농지연금이 임장에서 확인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정확히 농지연금에 신청이 가능한 농지인지,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이 되는지, 그다음에 이런 경계가 모호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는지, 그다음에 농지연금에서 담보 농지의 면적을 에 방해되는 그런 영역들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도 잘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자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당연히 알아야 되고 농지의 가치를 더 올리는 방법도 알면 좋겠죠.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내용을 알고 농지연금을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월 제가 원데이 특강을 4시간 동안 진행하고 있는데 4시간의 강의를 들으면 약 한 150페이지 정도 되는 강의 자료를 무료로 받으실 수도 있고 이런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는 2월 22일 토요일 강남역 주변에서 강의가 열리는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설명란이나 댓글란에 신청 폼 작성하기를 작성하시면 제가 따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회원님의 물건은 지금 충청남 당진에 있는 물건인데 감정가가 4억 정도에 나와 있고 최저가가 34%인 1억 3,800 정도로 떨어져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시지가가 1억 8천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최저가 기준으로는 공시가보다 약 한 5천만 원 정도 또 보다 낮은 그런 가격적으로 굉장히 장점이 있는 그런 농지가 나왔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 최저가가 법원 감정가는 사실은 이거는 약간 과하게 책정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감정평가를 다 하고 들어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공시지가 정도 수준까지 내려오지 않는 그런 농지는 가격적으로 조금 부담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시지가 근처 또는 공시지가보다 낮다면 정말 좋은 가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회원님도 1억 5,600 정도의 낙찰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공시가보다도 약 한 3천만 원 정도 낮은 가격에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잘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농지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하얗게 표시된 부분이 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개인의 도로가 아니라 국유지의 도로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농지인데 필지가 4개지만 필지를 다시 하필을 하면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필지를 하필했을 때 땅 모양이 괜찮은 이 나름대로 사각형 모양의 땅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농사는 일부 농지는 농사를 잘 짓고 있었고 반대편에 있는 농지들은 약간 묵답인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의 지도를 보게 되면은 또는 로드뷰를 보게 되면은 농사를 잘 짓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경작을 어떻게 스스로 하거나 마을 주민들과 같이 협력해서 해 나가느냐 이 부분이 관건일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밑에 있는 농지는 농사를 그동안에 잘 지었지만 위에 있는 그 농지는 어쨌든 작년에는 농사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거였죠. 오른쪽에 있는 농지처럼 농사를 잘 짓고 있는 영역도 있었고 왼쪽처럼 전인 그런 상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지를 어떻게 농사를 잘 짓게 할 수 있을 건가 이 부분을 사전에 협의를 한 상태에서 들어갈 필요가 있었고 저하고 회원님과 같이 이야기를 해서 그 이장님과 같이 사전에 연락이 되어서 이거는 도와주실 분이 있는 곳으로 좀 확인됐기 때문에 이 경작 협의를 통해서 사전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그 입찰에 들어갔던 그런 물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금 분석을 해보면 아까 법원 감정가가 4억이라고 말씀드렸고 낙찰가는 38.5%인 1억 5,500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법원 감정가의 90%가 정상적인 감정가라고 봤고요. 3억 6천. 5년 후에는 연간 4% 정도 가격 상승이 있다고 봤고 4억 4천이 되고 농지연금의 담보가치는 감정가의 90%이기 때문에 3억 9,800, 약 4억 정도가 이 농지의 5년 후 담보가치가 될 거다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드는 자본은 그 낙찰가의 80%에 4%를 곱해서 이자가 나오고 낙찰가의 20%는 자기 자본이 필요하죠. 이거 합쳐서 5,600이고 대출액까지 포함하면은
총 자본은 1억 8,600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시 인출형과 종신 정액형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했을 때 수시 인출형은 지금은 이제 막혀 있는데 이제 2월 말에 농지연금에 대한 개정이 발표가 되는데 그 개정에서 수시 인출형이 어떻게 될지는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시 인출형이 살아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수시 인출금은 한 9,800만 원 정도 되고요. 월간 연금액은 95만 6천 원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수시 인출금으로 5년 동안의 대출 이 부분 자기 자본을 자기 자본이 드는 그 비용을 충당을 한다고 한다면 약 한 8천만 원으로 평생 동안 95만 원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7년 후에 자기 자본을 회수하게 되는 거죠. 60세부터 67세까지는 그래도 자기 자본이 조금씩 들어가지만 68세부터는 자기 자본 없이도 평생 동안 95만 원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종신정액형 같은 경우도 같이 봐봤습니다. 월간 연금액이 135만 6천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이때 대출은 15% 정도 있어도 되기 때문에 대출 15%를 제외한 월간 연금액은 115만 원이고 이때 총 자기 자본은 대출 15%를 포함했을 때 1억 2천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억 2천 정도로 60세부터 평생 115만 원을 수령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되든 간에 자기 자본은 약 한 1억 정도는 들긴 하지만 100만 원 가까운 100만 원 넘는 그 금액을 평생 동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면은 충분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주택연금 같은 경우에는 1억의 담보 가치가 30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다른 연금 제도에 비해서 굉장히 수익률 관점에서는 높은 그런 농지라고 볼 수 있고 농지를 싸게 매입을 했기 때문에 이 공시지가보다도 싸게 매입을 했기 때문에 적은 금액으로도 높은 연금 수령액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꼭 지금 공부가 안 되어 있다면은 공부를 먼저 쭉 흐름을 먼저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되시면 농지를 많이 보시고 싼 물건들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여기 나왔고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지 그 부분 관점에서 보시고 내가 이 연금 분석처럼 내가 필요한 자본은 어느 정도이고 이 농지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연금은 어느 정도인지 그런 수익률 관점에서도 한번 사전에 분석을 많이 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